자,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일 돈된 경매 첫 번째 임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또 우리 지리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은 군이 옹진군하고 강화군이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구죠. 읍이나 면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광역시죠. 인천광역시. 광역시가 몇 개가 있죠. 인천광역시에 여기 영종도는 중구.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갔던 데가 어디였죠? 처음 계양구 갔죠. 계양구, 네. 계양구 바로 밑에가 부평구. 그다음에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두 개로 합쳐서 왼쪽에가 서구. 그다음에 대각선으로 큰 데가 또 오른쪽 남쪽 동쪽이니까 남동구. 그다음에 왼쪽은 그 미추홀구, 우리가 현재 미추홀구 장안동, 주안동이고요. 미추홀구. 그다음에 그 밑에가 연수구. 연수구는 우리 그 송도, 많이 유명하죠. 송도. 그 가운데 동구가 조그맣게 하나 있어요. 동구. 그리고 그 국제도시가 세 개가 있다 했죠. 네. 청라, 서구. 서구에 청라가 하나 있고, 청라 국제도시, 영종 국제도시, 그다음에 송도 국제도시. 그래서 우리는 현재 오늘은 미추홀구의 주안동에 와 있습니다. 미추홀구 주안동. 공매 물건인데요. 신탁 공매예요. 공매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온다 했죠. 국가나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매도나 또는 임대하는 공매 물건이 하나 있고, 개인적인 물건이 세금 체납에 의해서 나오는 국세 미납이라든지 세금 체납에 나오는 압류재산 공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탁 공매라 해가지고 신탁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뭐 담보 신탁인지 뭐 처분 신탁인지 그거는 세부적으로 나눈 거고, 신탁 회사에서 내보내는 물건이 신탁 공매입니다. 크게 세 부류로 나누고요. 그 세 부류 중에 하나가 신탁 공매에 나오는 현재 물건 주안동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제가 수의계약 가능해 써놨거든요. 몇 번 유찰돼가지고 신탁 회사에서 더 이상 일반 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은 일방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신탁 공매는 좀 더 오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탁 공매는 일반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매매. 공매나 경매, 일반적인 공매나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라고 생각합시다. 일반 매매. 우리가 부동산 가서 사는 거. 그럼 근저당권 있고 뭐 지역권, 뭐 전세권 있고 임차권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해소가 안 돼요. 그냥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잘 보라 했잖아요. 신탁 공매, 신탁에서는 등기부 등본, 신탁 원부, 입찰 공고문, 등신공, 그죠? 그래서 등기부하고 신탁 원부는 등기소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고는 신탁 회사에서 임찰 공고가 있기도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또는 온비드에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 회사가 열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나와 있는 회사는 그 어느 회사에서 나오냐면 신영 무슨 신탁 회사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옆에 보시면 전화번호도 있어요. 담당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해 보면 거의 답변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별로 없어.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냥 파는 거야. 쉽게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생각하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보다 더 자료를 더 못 빼내. 지역 공인중개사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저 집이 뭐 어떻게 되고 역사도 알고 하는데, 얘네들은 워낙 물건이 많으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파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탁 공매에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임차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연 임차인은 어떻게 내보낼까? 법적이고 애매해요. 살고 있는 사람 뭐 말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임차인의 승계 여부, 또 근저당 그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가지고 이거를 해소할 수 있을까? 그 일반 매매니까 똑같아요, 그냥. 단지 그러면은 근저당이라든지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 물건을 해석을 해야 돼요. 신탁 물건을. 그리고 또 하나는 신탁 물건은 다른 것보다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감정가를 좀 높게 해놓고 시작가를 높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몇 번 떨어졌다 해서 우리가 다 좋아할 게 아니라 몇 번 떨어졌다 해서 싸다고 좋아할 게 절대 아니에요. 시작가가 거의 다 비싼 편이에요. 감정가가. 그래서 감정가를 높게 매기가 20, 30% 높게 매기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거의 대부분 신탁 물건들이.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신탁 물건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봐야겠다 했을 때는 몇 번 떨어졌다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시세보다 안전마진, 근저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리관계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해도 안전마진이 있겠구나 하면은 그때 가서 신탁 물건을 들여다봐야 돼요. 하도 신탁 공매가 사람들 궁금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등신 전 공유하는데 전이 뭐냐면은 전입세대 연락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경매를 배웠잖아요. 경매하면서 전입세대 연락 뛸 수도 있고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 근방 인천지방법원이 있어요. 우리 이따가 끝나고 신탁 원부 한번 띄워보러 가보자고요.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부는 발급할 수 있죠. 아니까 그 정부 저기 사이트로 신탁 원부는 그 발급을 대행해 주는 데가 있어요. 좀 비싸게 인터넷상에 그런 거 빼고는 인근에 있는 등기소 가가지고 법원 산하 등기소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해당 물건에 대해서 신탁 원부를 나중에 요 끝나고 발급 받으러 가보자. 이 물건 올레오 아파트 뭐 KT 자회사인가? 올레오 아파트 5개 나온 거예요. 신탁 물건은 우르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신탁은 우르르가 많다. 우르르니까 이 금액을 한 동의 금액이 아니에요. 나누기 n분의 1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물건들 꽤 많아요. 오늘 그런 물건들이 재밌어요. 이것도 8억이에요. 비싸네? 뭐가 비싸? 하지만 8 나누기 5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1억 한 7천? 6천. 1억 6천? 한 채당.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조사를 했어요. 여기가 상업지역이더라고요. 상업지역이니까 너무 좋아, 땡큐인데 저 건물은 토지 가지고 우리가 재미를 볼 토지가 아니겠죠. 왜? 워낙 덩어리도 크고 또한 이렇게 건물이 우리 세대에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가가 제가 조사해 본 바는 한 2억이면은 저는 항상 제가 조사하는 거는 안전으로 해요. 안전으로 2, 3천 깔고 해요.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내가 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세가. 그럼 역으로 따져서 이게 5개다. 전세가 현재 시세가 2억 몇천 할 거예요. 여기가 거의 엇비슷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2억에 넣을 수 있다, 2억 이상, 그러면 8억이면은 5개면 10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제 나중에 주임사법하고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건설임대하고 매입임대 그것도 나중에 우리 공부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구 전략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주임사는 요즘 아파트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축문회장이라든지 등기부 등본에 아파트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예를 용도가 그러면 주임사는 안 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혜택을 못 받아요. 여기 이제 등기부 등본을 앞장을 봤어요.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했죠.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의뢰이냐. 그나마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저걸 했겠죠. 그 근저당에 관련이 새마을금고가 근저당에 관련이 있다고 추측이 가능한
할 겁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다시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신탁- 어두워. 소유자는 신탁사. 근데 개인이 담보 신탁을 해가지고 넘기면 등기 신탁을 합니다. 등기 신탁을 하죠. 등기부에 보면은 소유주가 넘어가요. 신탁 회사로. 만약에 XS 신탁 회사가 넘어가. 그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다시 이제 내가 원금 갖고 이자 갖고 다 끝냈어. 그럼 다시 갖고 줘. 그때 신탁 귀속이랍니다. 귀속. 돌아온다 다시. 그래서 그 등부에 등기 원인에 보시면 신탁 기소가 써 있어요. 신탁 기소는 원래 소유자였는데 신탁 회사에 맡겼다가 신탁 회사에다가 사실 소유권 넘긴 거지. 맡긴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줬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다 해결됐어. 정리가 됐어. 그 다시 그 물건을 갖고 오고 다시 등기 다시 갖고 다시 등기 치는 게 원인은 신탁 귀속이랍니다. 다시 귀속. 뭐 복귀한다 할 때 있죠. 귀가할 때 돌아올 귀자 겁니다. 귀거래선가 있죠. 하여튼 그 귀속 신탁 귀속이라고 합니다. 해당 건은 현재 204호가 대표 거니까 여기 지금 204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가운데 평면도가 제가 하도 이게 이건 토지이용계약서 항상 상업지요. 크게 여기 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해당 물건이 소유권이 현재상 등기부상에 해당 물건이 소유권이 신탁해서 넘어가 있죠. 신탁이라고 네. 소유권 이전을 한 거예요. 이전에 누가 했냐면은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람이 김땡땡 씨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땡땡 씨 갖고 있다가 신탁에서 넘겨가지고 신탁에서 받은 거야. 김땡땡? 이게 저 204호. 최명룡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최명명. 최땡땡에서 이거 다 최땡땡 거죠. 최땡땡 한 분 건데 이 나머지 5개 다 이분이 다 신탁에서 넘긴 것 같아요. 그 넘긴 이유가 왜? 자, 2가지잖아요.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죠. 담보 신탁과 처분 신탁이 있다 있죠. 신탁 물건은 처분은 그냥 내 거 팔아줘. 해가 신탁회사한테 그 처분해 달라고 맡긴 거고 담보는 근저당권 있죠. 근저당권자가 누군가 볼까요? 근저당권자도 근저당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한다? 신탁회사의 신용도를 빌려서 더 받는 거예요. 그 대신 신탁회사한테 내가 소유권 넘겨놓는 거야. 넘겨놓고 대출 더 빼가지고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가품되는데 원금과 이자가 해소가 안 돼. 그렇게 할 때는 신탁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신탁 공매로 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이 나온 거죠. 그럼 그런 게 어떤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탁회사에서? 신탁회사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근저당권자에서 어떤 압력을 가할 거예요. 우리가 3번 이상 뭐 미납하게 되면 자동으로 넘기잖아요. 걔네들에서 금융기관에서 우리 항상 하는 얘기겠죠. 금융기관은 얄짤 없어요. 딱 어느 기준 넘어가면은 무조건 뭐 부실채권을 해가지고 경매 처리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기 원수익자, 우선 수익자라고 하죠. 우선 수익자가 저기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에서 제때 원금하고 이자가 회수가 안 되면은 몇 해 이상이 되면 신탁회사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신탁회사는 어떻게 명의만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공매에 넘기는 거죠. 신탁회사가. 그래서 나오는 게 신탁 공매다. 그리고 여기가 저 주상복합이거든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주상복합인데 아파트는 저 집합 건물이잖아요. 집합 건물에 표제부가 2개 나오죠. 숲이 하나 나오고 나무가 나오죠. 숲은 동 전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이 건물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아니 저기 건물에도 나오고 그냥 토지에 대해서 대지로 나오고 그다음에 나무는 해당 호수에 건물이 나오고 해당 호수의 대지권 전체 면적분의 그 해당 호수에 갖고 있는 비율이죠. 그렇게 해서 표제부는 2개 나오죠. 등기부에. 이게 지금 다른 호수들도 지금 5개 나온 걸 또 이제 뽑아봤거든요.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런 모양이 아파트 진짜 평면도 처음 봤죠. 저도 사실 특이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야, 너무, 이럴 너무 수도 못생겼어. 있겠구나. 평면도가. 평면도가 너무 못생긴 게 많아. 근데 땅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긴 거잖아. 이거잖아요. 네. 이 건물이. 그리고 이게 지금 저 중간에 있는 게 이거고. 네. 이렇게 있는 게 지금 저거. 저거 예, 우리가 예, 저같이 예, 갔던데. 예. 그 입구가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쪽도 있긴 한데 차량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이거 하나. 아, 반대쪽은 이거 협소한 이게 계단이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방이 이렇게 있고 평면도가 어떤 건 이런 방 식으로 하나. 뭐방 2개짜리도 있고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신탁 공매는 제일 중요한 게 그 3가지를 띄워봐가지고 특히 신탁 원부를 봐가지고 어떤 권리관계가 있고 어떤 거가 있다. 근데 우리는 대충 볼 수가 있죠. 이제 등기부 보면은 지금 얘네가 얼마에 한번 하나를 보겠습니다. 얼마에 얘네들이 이게 더 크네 이게. 내가 또 뽑았네. 이렇게 더 크죠. 작아서 내가 다시 또 출력을 한 것 같아요. 그 을구를 한번 보고 있어요. 을구에 보면 수탁자가 이거 근저당이 얼마가 돼 있는 거야?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써 있잖아. 말씀했으면 아마 적은 거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세금 체납 아니 세금 뭐 다른 이건 없네요. 근저당. 그러니까, 근저당은 없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네.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없다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 거에 그죠? 그러면 요 갑구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채권이잖아요. 네, 네. 물건이 따라오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감안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는 감안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없죠. 네. 어쨌든 저 물건에 대해서 갖고 놓은 거니까. 이거 갑구 을구 다 기록이 없더라고요. 갑구도 기록이 없더라고. 갖고는 여기 있는데 없던데? 다 말소되고. 이게 갖고인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넘기고 그냥 이건 이 사람이 그냥 이거 음. 신용부동산 세탁이 그냥 공매 올린 것 그런 거 뿐이네. 같아.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좀 더 맞죠? 없죠. 인수할 게 단지 임차인이 임차인. 있는지 그러니까 명도죠.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얼마에 저기 살고 있는지 그럼 우리 입구 가가지고 네. 그 해당 호수의 우편물 정도만 보고 그다음 해당 호수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멈출까요? 네.